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있기보다는 무용한 사물이라도 배우는 편이 낫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가장 우울합니다. 칙센트미아이가 몰입의 즐거움에서 밝힌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은 이렇습니다. 연구진은 수시로 피실험자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피실험자들은 신호를 받는 즉시 지금 무슨 일을 하던 중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기분 상태가 어떤지를 기록합니다. 연구진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모아 일상 중에서 사람들이 언제 행복하고 불행한지를 조사했죠. 가장 기분이 고조된 순간은 축구 시합이나 악기 연주처럼 능동적인 몰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일이나 공부처럼 해야 하기 때문에 할지언정 집중이 필요한 작업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할 일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을 때 사람들의 기분은 최저였습니다. 일종의 우울증 증세마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쉬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집에 갈 시간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고 주말을 기다리며 일주일을 보낸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본래 멍하니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쇠가 멈추면 녹이 생기듯 사람은 태만하면 병이 듭니다. 일요일의 두통이나 연휴의 무기력증은 그 신호인 셈이죠. 휴일은 생각보다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동안 구태여 공부에서 벗어나기를 꿈꾸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에 몰입하는 시간이 할 일 없는 휴일보다 몸에 좋을 뿐더러 사실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365 공비타민 휴일은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린 지금 로이 바우마이스터 존 타이니의 의지력의 재발견 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블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찾으면 마술사라고 떠요. 하지만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마술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상자 속에서 사라지거나 관객이 미리 점 찍어둔 카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엄청난 도전에 성공하는 마술사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무려 17분 동안 숨을 참은 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못하는 일이니까 마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데이비드 블레인은 누구를 속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훈련하는 거예요. 호흡을 조절하고 생리 기능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숨을 참고도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을 트레이닝합니다. 그리고 그 트레이닝의 핵심은 고통을 참는 데 있죠. 여러분들도 숨을 참아 보셨을 겁니다. 시계를 보면서 최대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세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숨을 참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다들 아실 겁니다. 데이비드 블레인이 했던 훈련의 핵심 중 하나는 그 고통을 참는 것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그런 고통을 견디면서 세계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블레인이 그토록 어마어마한 인내력을 갖게 된 것이 타고난 능력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블레인의 말은 다릅니다.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의지력을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 트레이닝을 했대요. 그로 인해 점점 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의지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눈이 번쩍 뜨이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데이비드 블레인의 의지력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으면 공부하고 일하고 매일 운동을 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테니까 말이죠. 직접 들어보시죠.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블레인은 뉴욕의 브라이언트 공원에 있는 높이 24m에 지름이 약 60cm밖에 안 되는 둥근 기둥 꼭대기에서 안전 장비도 없이 35시간을 서 있었다. 또한 거대한 얼음덩어리에 둘러싸인 채 타임스퀘어에서 63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버티기도 했다. 그리고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머리와 뚜껑 사이의 공간이 15cm밖에 되지 않는 관에 갇혀서 일주일을 보내기도 했다. 훗날 블레인은
또 한 번 물만 먹고 견디는 단식에 돌입한다. 44일 동안 이런 단식이 끝난 뒤 블레인의 체중은 약 25kg이 줄어 있었다. 우리의 관심은 블레인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는가 하는 점이다. 고행하는 예술가가 아닌 우리에게 블레인이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는지는 불가사의다. 그는 어떻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었을까? 블레인은 이렇게 말한다. 그건 훈련 덕분입니다. 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거든요. 블레인이 여기서 말하는 훈련은 단순히 최근에 연습한 여러 가지 기술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가 5살 때부터 해온 여러 가지 다른 훈련들도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블레인은 아주 오래전부터 의지력은 근육처럼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었다. 브루클린에 성장한 블레인은 수영장 전체 레인을 한 번도 물 위로 올라오지 않은 채 수영하는 연습을 했다. 그런 훈련 덕분에 물 위로 올라오지 않고 수영장을 5번 왕복하는 시합에서 이겨 $500의 상금을 차지하게 됐다. 겨울에도 일부러 외투를 입지 않았다. 아무리 추운 날에도 티셔츠 한 장만 걸친 채 몇 킬로미터씩 걸어 다니곤 했다. 또한 주기적으로 찬물 샤워를 하고 간혹 맨발로 눈 위를 걷기도 했다. 침대 대신에 일부러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잤고 옷장 안에서 꼬박 이틀을 처박혀 지내기도 했다. 11살 때는 헤르만헤스의 시타르타를 읽고 4일 동안 물만 마시는 단식을 감행하기도 했다. 블레인은 이렇게 설명한다. 머릿속으로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뤄 나가다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 큰 목표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것에 대한 훈련이 아니라 목표를 좀 더 어렵게 잡고 그것을 성취하면 다음 목표로 나아가는데 힘과 여유가 생기죠. 저에겐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끊임없는 반복과 연습 말입니다. 그렇다. 사회과학자들은 의지력의 강화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그리 탐탁지 않게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의지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보상은 엄청날 것이다. 자고갈 연구에서 밝혀진 것들이 발표되자 연구자들은 의지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하기 시작했다. 이런 연구가 있었다. 한 집단의 학생에게는 앞으로 2주 동안 해야 할 자세 교정 과제를 부여했다. 이 과제는 생각날 때마다 똑바로 서거나 앉는 훈련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평소 꾸부정한 자세로 생활했다. 따라서 이 훈련은 습관을 극복하는 데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집단은 2주 동안 섭취한 모든 음식물을 기록하도록 했다. 물론 감추고 싶은 부분도 있어 식단을 약간 바꾸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평소 먹는 것들을 바꿀 필요는 없었다. 세 번째 집단은 정신 상태의 변화가 불러오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2주 동안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라는 과제를 주었다. 우울해질 때마다 스스로 기분을 고양하는 것이 이들의 과제였다. 연구자들은 이들이 실험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여겼다. 하지만 연구자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전략이 전혀 먹혀들지 않은 것이다. 2주 동안 감정 통제 훈련을 한 집단을 연구실로 불러서 자기 절제 실험을 한 결과 어떤 발전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훈련들은 도움이 되었다. 이는 매일 고든 자세를 연습하거나 식단을 기록한 그룹에 의해 증명되었다. 이들은 2주 후에 실시한 자기 절제 실험에서 점수가 올라갔으며 2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다른 집단에 비해 훨씬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좀 더 신중한 데이터의 분석 결과 결론은 아주 분명하고 강력했다. 예상외로 가장 훌륭한 결과는 올바른 자세를 연습한 집단에게서 나왔다. 똑바로 앉으라는 아주 귀찮은 충고는 예상보다 훨씬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꾸부정한 습관을 극복함으로써 학생들은 의지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자세와 상관없는 다른 과제도 더 잘 해낼 수 있었다. 하루에 얼마나 똑바로 앉고 섰는지를 기록한 일지를 보면 특히 성실하게 충고를 따른 학생에게 발전이 더욱 두드러졌다. 당신도 의지력의 향상을 위해 2주 동안 자세 훈련을 해보기 바란다. 연구자들이 다른 종류의 연습으로 비슷한 결과를 얻은 것을 보면 똑바로 앉는 연습 자체에는 특별한 사항이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안 쓰는 다른 쪽 손을 사용하는 것에 있다. 양치질을 하거나 컴퓨터 마우스를 사용하거나 문을 열거나 혹은 컵을 들 때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을 한번 사용해보라. 온종일 그렇게 하는 게 힘들다면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시도해도 좋다. 또 다른 훈련은 언어 습관을 일부러 바꾸는 것이다. 언어 습관은 그 뿌리가 깊고 변화를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완전한 문장으로만 이야기하는 습관을 길러보자. 그러니까 라든가 있잖아요 같은 표현을 쉴 새 없이 사용하는 청소년기의 언어 습관을 이 기회에 고쳐보라. 또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욕을 쓰지 않도록 노력해보라. 금기한 언어의 가치는 그것을 깨고 싶은 욕구를 참는 훈련에 기여한다. 욕구를 참다 보면 의지력이 향상되고 이것은 금연이나 예산 내에서 소비하는 것 같은 더 큰 과제를 수행할 때 좋은 예습이 될 수 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바우마이스터 존 타이니의 의지력의 재발견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